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그 74페이지 보시면 제6절 수정 후 시산표에 보면 1번이 수정 분계 후 총계정 원장인데 거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뭐라 써놓냐면 수정 분계 후 전기예요. 총계정 원장이란 말은 전기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보시면 그 회계 순환 과정 보면 분계 전기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 그리고 수정 분계와 전기 이렇게 써놓으면 꼭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전기는 수정 전 시산표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최초 분계에 대해서도 전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이 수정 분계였잖아요. 그럼 수정 분계에 대해서도 뭘 해야 돼요? 전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이 수정 분계와 전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세트.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수정 분계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그 가로 1번이 선급 임차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하고 뭐하고 떠올라야 돼? 임차료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우리 7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선급 임차료 있죠. 이거의 세트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7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칸을 보시면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급 임차료하고 임차료가 한 세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소모품 있죠. 그럼 걔하고 뭐하고 세트일까요? 오른쪽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소모품비가 있죠. 걔하고 한 세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제일 위에 비품 있죠. 걔하고 한 세트는 뭐예요? 제일 밑에 감가상각비가 한 세트가 됐고요. 그다음 미수이자가 있으면 걔는 밑에 이자 수익이 한 세트가 되고 그다음 미지급 이자하고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자 비용 있죠. 그게 한 세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그 계정은 약간 좀 자세하게 그린 거고 축약해서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부터 다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65페이지 가보세요. 그 65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선급 임차료가 있는데 이 선급 임차료가 차변에 12만 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 분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정 분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71페이지 상단에 있죠. 가운데 좀 위에 보시면 임차료 10만 원, 선급 임차료 10만 원. 그러면 선급 임차료 여기다 10만 원 이렇게 적고 이게 임차료 계정이죠. 차변에게 10만 원을 적는다. 그럼 선급 임차료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차변 잔액이 2만 원이죠.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자산 증가 12만 원에서 자산 감소 10만 원 하니까 얘는 차변잔 2만 원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론은 BS에 얼마가 적힌다? 2만 원이 적힌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임차료는 얼마예요? 차변 잔액이 1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적힌다? 10만 원이 적힌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74페이지 거기 선급 임차료 보시면은 좀 자세히 그랬지만 결론은 뭐예요? 차변에 12만 원, 대변에 10만 원에서 결국 뭐예요? 차변 잔액이 2만 원이다. 그다음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5번째 칸에 임차료 보시면 차변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소모품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모품. 그러면 얘는 뭐랑 있겠어요? 소모품비랑 같이 있겠죠.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가 잘 보여야 돼 처음에. 그러면 그 소모품은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페이지로 말하면 65페이지 가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칸에 소모품이 1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수정 분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 분계 내용이 71페이지 제일 밑에 소모품비 6만 원, 소모품 6만 원이죠. 여기다 6만 원을 적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6만 원을 적는다. 6만 원을 적으면서 밑에다가 6만 원을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면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소모품이 10만에서 6만을 뺀다. 소모품비가 6만이 된다. 소모품비가 6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비품이 있죠. 비품 또 한번 해볼게요. 비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냐면 뭐 스무고개라고 하나요? 뭐 힌트를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딱 맞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2번 얘기하니까 맞히고 어떤 사람은 5번 얘기하니까 맞추고 하죠. 여러분들은 몇 번째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낌을 딱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B품이에요. 75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B품이 24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초로는 어디서 찾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어디냐면 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B품이 24만 원 적혀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돼요? 수정 분계를 봐야죠. 그럼 수정 분계 어디냐면 72페이지 제일 밑에 감가상각비 9만 원, B품 9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 여기 9만 원 이렇게 적고 여기다 이렇게 9만 원을 적는다. 그럼 B품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런 거 마저 적어보면 차변 잔액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감가상각비는 차변 잔액 비용이니까 9만 원 돼야 되고 소모품도 마저 적고 얘는 차변 잔액 얼마예요? 4만 원. 차변 잔액이 4만 원이 된다. 4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지급 이자를 보겠습니다. 걔는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해서 발생. 그래서 어디에는 없었냐면은 우리 65페이지, 66페이지 있죠. 거기는 없어요. 얘는 새로 이제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발생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7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미지급 이자가 있고 오른쪽 7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 이자 비용이 있어요. 24,000. 그리고 여기 미지급 이자 있죠? 여기가 24,000. 여기도 24,000 이렇게 적힙니다. 없던 게 생긴 거죠. 미수이자. 그리고 이자 수익 있죠? 이렇게 미수이자 5,000, 이자 수익 5,000이 생겼다. 이런 뜻이. 이게 바로 뭐냐면 수정 분계 후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76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색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소모품이 4만 원 적혀 있죠. 둘, 넷, 여섯 번째 칸에 소모품 4만 원. 여기 있죠. 이거 차변자리 4만 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모품비 6만 원 적혀 있죠. 밑에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위에 소모품비 6만 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미수이자도 한번 찾아보죠. 미수이자가 둘, 넷, 다섯 번째 칸 미수이자 5,000이 있죠.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미수이자 5,000. 나 오른쪽 가보시면 대변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자 수익 있죠. 용역 수익 밑에 5,000원. 요것도 찾았습니다. 찾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선금 임차료가 있죠. 2만 원 있습니다. 여기 선금 임차료 2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겠죠. 임차료 어디 있어요? 임차료가 끝에 네 번째 칸 관리비 밑에 보면 10만 원 있죠. 그다음에 우리 미수이자 이자 비용은 미지급 이자. 그래서 합계 바로 위에 이자 비용이 24,000원 있고요. 어디 갔어? 이자 비용 24,000원. 그다음 미지급 이자는 대변에 있습니다. 그 미지급 이자가 24,000원이 대변에. 자, 그 다음입니다. B품 있죠, B품. 소모품 밑에 15만 원.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이렇게. 감가상각비 있어요. 비용에 가보시면 그때 두 번째 칸에 9만 원. 다 찾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착실하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로직을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다시 도형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했죠. 큰 그림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시산표 등식이 있어요. 이거 적어볼게요. 자, 이게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시산표.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일치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차 평균이다. 그리고 얘를 옆으로 쭉 나열해서 쓰죠. 이걸 옆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기말 자산이라고요. 얘가 뭐예요? 기말 부채라고요. 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기말 자본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수익 비용이 마감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마감이 되면 이익염을 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해줘야 기말 자본이 되는 게 여긴 뭐가 돼요? 기초 자본이죠. 기초 자본. 그래서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요새는. 근데 예전에는 회계 문제를 내면 꼭 한 문제씩 내는 게 이거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기말 자본을 쓰면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기말 자산 이게 기말 부채면 당연히 기말 자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초 자본. 왜? 수익 비용이 마감돼서 이익염을 해서 더해줘야지만 그게 기말 자본이 된다. 그래서 밑에 76페이지 하단 있죠. 그 그림하고 잘 보시고 결론은 또 뭐를 봐야 되는 이거죠. 얘가 BS가 돼요. 결국. 얘가 IS가 돼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그림을 좀 잘 그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로 말하자면 숫자가 이렇게 돼요. 수익이 74만 5천이에요. 비용은 48만 4천입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해보면 이게 비용이 이만큼이면 수익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요 위에 부분, 요 부분을 여기 요 부분, 요게 당기순이익이 되고 여기 결국 자본의 뭘로 구성돼요? 이익, 잉여금을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림하고 이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제 77페이지 보시면 제 7절 거기 보면 계정의 마감이 됩니다. 계정의 마감. 여기다 별표를 쳐보시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기초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기초가 여기를 얘기해 대부분.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제 어디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쭉 되짚어 보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과연 얘가 구구단을 빨빨 잘했냐?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서 뭐 인수분해 같은 걸 잘했냐? 그러니까 인수분해 같은 거를 이제 잘하면 수학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수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서도 이제 뭐냐면 구구단 다음에 뭐냐면 뭐 곱하기 하는 게 있고 뭐 나누기가 하는 우리 사칙연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잘 되면 나는 뭐 수학을 좀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이 재미있고 한데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 이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제 7절에서 계정의 마감 이렇게 나와요. 계정의 마감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잘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잘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접어들어 한번. 그러니까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되면 제일 이상적이고요. 안 됐을 때는 여기를 너무 막 드립다 팔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또 해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듣고 진도를 쭉 나가다가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봐보세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진도대에 나가다가 또 여기 한번 봐보라. 느낌이 더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제 약간 내공이라 이게 좀 쌓여야지만 여기가 좀 완벽히 이해되고 그 전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정의 마감이죠. 이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도 이제 어떤 마감 분계라고 해서 어떤 분계를 집어넣는데 그런 거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정 분계까지는 회계상 사건이 맞아요. 근데 얘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정을 마감한다는 게 뭐예요? 노트를 갈아치운다 이런 뜻이에요. 노트를 갈아치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옛날로 말하자면 격리 직원이 이제 격리과에 입사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책장에 쫙 꽂혀 있다고 했죠. 이게 뭐 이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이 계정 원장이 쫙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 딱 좋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12월 달 2019년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가 돼요. 그러면 노트를 새로 갈아야죠. 2020년도로.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쓴다, 다이어리를 한다 이렇게 그죠? 그럼 다이어리를 이제 다 해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돼 있지만 만약에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럼 2019년도 이렇게 일정을 쭉 하고 저는 이제 달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상용 달력 있잖아요. 원래는 거의 메모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냐면 메모하면 머리 나빠질까 봐 자꾸 내 스스로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좀 먹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펑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탁상용 달력 있죠.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장부를 갖다가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일기를 갖다가 다 썼으면 2019년 지났습니다. 2020년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노트로 해야 되니까 새 노트. 그래서 노트를 2020년도로 갈아치우는 과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계정의 마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1번이 임시 계정의 마감이에요. 그래서 임시 계정은 뭐냐? 수익 비용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 비용은 뭐냐면 거기다 좀 써보세요. 얘는 경영 성과란 말이에요.
경영성과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X1년도에 내가 만약에 매출이 100이 있어요. X2년도 매출이 150일 때 이걸 합쳐서 250을 매출로 기록하냐? 아니란 말이니까 여기 나오는 경영성과는 누적한 게 아니에요. 해당 연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단기의 경영성과. 단기란 말은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새로 0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 쓰면 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차기 2월이 없다. 2월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있어야 돼. 그죠? 차기 2월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가보시면 77페이지. 거기 보면 임시 계정의 마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급여 계정은 한 회계년도 발생한 급여 금액을 집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여 노트는 급여 공책은 한 회계년도 발생한 급여를 집계한다. 그래서 내공이 약할 때는 뭐가 보여요? 아, 급여 계정에는 급여가 집계되는구나. 이걸 읽어요. 근데 내공이 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급여 계정은 미쳐보세요. 한 회계년도 발생. 그러니까 올해 급여만 집계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내년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년도 급여가 집계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급여는 올해 급여만 집계가 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급여가 집계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이 급여 계정은 회계년도가 경과되면 그 계정 잔액이 0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계정의 잔액이 0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계정의 잔액이 뭐예요? 이건 차변 잔액 4만 원 있고 이건 차변 잔액 15만 원 있죠. 얘는 뭐 차변 잔액이 9만 원 있잖아요. 9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에 잔액이 있다면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잔액은 2월 될 테니까.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급여 계정 회계년도가 경과되면 계정 잔액이 0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회계년도에는 즉 2020년도에는 0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 발생한 급여 금액이 기록돼야 된다. 자, 급여 계정 같은 이런 손익계산서 계정은 자, 별표 쳐보세요. 회계년도별로 발생된 금액을 구분 집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X2 회계년도에 발생한 거는 X2년도 급여 노트에 적혀야 되고 X1년도 건 X1년도 급여 노트에 적혀야 되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 안 된다. 즉 X1년도 잔액이 X2년도로 2월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래서 그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처럼 회계년도 경과 시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계정은 우리가 임시 계정. 이게 다 손익 계정이에요. 손익 수익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임시 계정 마감하기엔 다음에 절차하자 1단계가 뭐냐? 모든 수익을 집합 손익 대변에 보낸다. 거기서 거기 새로운 계정이 나오죠. 집합 손익 계정이 나와요. 그 집합 손익 계정은 뭐냐면 모든 손익 계정을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계정을 우리 뭐라 불러요?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수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 손익 대변에. 자,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가요? 집합 손익 차변에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집합 손익 계정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집합 손익 계정 대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걔를 이익 잉여금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말은 쉬운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가로 1번 보세요. 자, 그 수익 계정의 마감이죠. 수익 계정의 마감 이렇게. 자, 그래서 유미회계법인의 수익 계정은 용역 수익과 이자 수익 이거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자, 우리 66페이지 가 보세요. 66페이지 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아니고 다섯 번째 칸에 용역 수익이 74만 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용역 수익이 74만 원만큼 있습니다. 이게 다시 써야겠네요. 다시 써요. 여러분.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뭐냐면 자, 여러분 용역 수익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74만 원 있죠?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 66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수익은 어디 있냐면 수정분계로 여기 잠깐만 갖다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쓸 것이. 여기 있잖아 여기. 근데 여기서 여기 있다고 여기. 아까 우리 이거 수정분계 한 거 아니에요? 수정분계. 그래서 일로 다시 또 올게요. 숨차네요. 아까 좀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을지로 입구에 있는데 시청에서 내렸어요. 아침에 이제 노량진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한 정거장밖에 안 되고 거리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시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숨차기도 하고
자, 우리 60 몇 페이지를 보냐면 그래서 우리 수정 분계로 한 게 70 몇 페이지에 있냐? 5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자 수익이 있어 5천. 이자 수익 5천. 이자 수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감 분계가 어디냐면 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줄 게 7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78페이지 마감 분계 전 마감 분계를 집어넣고 그다음 마감 분계 후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77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요상한 분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77페이지 하단이 뭐냐면 이렇게 써요. 용역 수익 5천을 취소하면서 이렇게 용역 수익 5천을 취소. 그리고 여기다가 집합 손익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고 공책을 마감하는 분계예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용역 수익 왼쪽에다가 5천을 채우라. 용역 수익이 74만 원이에요. 이건 이자 수익이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 더 쓸 겁니다. 용역 수익 74만 여기도 74만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여기다가 74만을 적고 여기 집합 손익이죠. 여기다 74만을 적어라 그런 뜻이에요. 20곡에 하는 거예요. 하나만 딱 써듯이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쓰면 계속 보여드리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용역 수익 계정을 하면 왼쪽도 74만, 오른쪽 74만이니까 잔액이 0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년도에 0부터 다시 출발한다가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이 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집합손익을 IS처럼 생각하세요. 손익계산서처럼 생각하라. 손익계산서처럼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은 어디냐면 우리가 수정 분계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75페이지 가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자 수익이 5천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감 분계로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자 수익 5천을 취소하면서 얘를 뭘로 쓰냐면 집합손익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자 수익 계정 왼쪽에 5천을 적어요. 그럼 여기 왼쪽도 5천, 오른쪽도 5천이니까 잔액이 0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5천을 적는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뭐냐? 모든 수익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손익 대변에 집결한다. 모든 수익은 다 집합손익 대변에 집결한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77페이지 밑에 가보세요. 77페이지 밑에 가보시면 제일 밑에 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익 계정과 이자 수익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마감 분계다 하고 얘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2019년도 노트를 갖다가 쫙 정리하고 2020년도에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78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위에. 자, 마감 분계 전에 용역 수익과 이자 수익이 있고요. 마감 분계 후가 있죠.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합 손익 계정에 다 집결이 되고 용역 수익은 계정 잔액이 0이 된다. 이자 수익도 계정 잔액이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가로 2번 비용 계정을 찾아보자. 자, 비용 계정의 분계가 6개가 있어요. 그럼 그 6개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6개가 어디 있냐? 그러면 먼저 66페이지 가보세요. 66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급여하고 그리고 관리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급여가 16만 원 있고 똑같은 건데 여기 보세요. 급여가 이렇게 16만 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리비가 5만 원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어디 있냐면 수정 분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75페이지 가보세요. 75페이지 가보시면 그 가운데쯤부터 보시면 둘레 5번째 칸에 임차료가 10만 원 있어요. 여기 임차료가 10만 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소모품비가 6만 원 있고요. 소모품비가 여기 6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쪽에다 더 써볼게요. 제일 밑에 가보시면 감가사비 9만 원. 감가비가 9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 우리 76페이지 가보시면 이자 비용이 2만 4천 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쓸 때 이런 분이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다분히 기술적이고
빨리 이걸 캐치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20곡에 얘기를 한 게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 아유 선생님 알아들었으니까 팔 아프실 텐데 그걸 뭐하러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근데 걔 중에는 아 선생님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으면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저희 입장에서 뭐냐면 가끔 이렇게만 하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뭐 소변보다 만난 거예요. 물어봐요. 좀 전에 한 거 잘 이해됐죠? 전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반복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고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래서 78페이지 가보세요. 가운데 밑에 보면 마감 분계가 있어요. 이때 마감 분계를 하게 되면 79페이지처럼 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게 아니고 마감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급여를 마감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급여를 여기다 쓰고 얼마냐면 16만 원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집합손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행동이 급여 계좌 오른쪽에다 16만 원을 쓰면 왼쪽도 16만 원, 오른쪽도 16만 원이죠. 그리고 이 집합손익 왼쪽에다 16만 원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집합손익 대변에 위치하고 결국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차변에 위치합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 관리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돼요. 관리비 5만 원을 취소하고 얘를 집합손익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5만 원을 채우면서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되죠. 여기가 뭐가 된다? 5만 원 된다. 이름은 뭐예요? 관리비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임차료 해볼게요. 거기 우리 어디냐면 74페이지, 7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있죠. 거기 임차료. 임차료 여기다 10만 원을 채우면서 여기다 10만 원을 채우자. 그 밑에 있는 분계를 써보면 소모품비 있죠. 소모품비 여기 여기다 써놨네. 소모품비 여기 6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 6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6만 원 쓰자. 감가살피 어떻게 여기 9만 원 있죠? 이렇게. 어떻게 쓴다? 여기 9만 원 쓰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자 비용 있죠? 여기다 2만 4천 원 적으면서 여기다 2만 4천 원을 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집합손익 계정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79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가보세요. 집합손익 이쪽이 얼마냐면 74만 5천이고 비용 쪽이 얼마가 되면 48만 4천. 그럼 얘가 대차가 안 맞으면 집합손익이 이월돼야 돼요. 집합손익은 내년도에 다시 0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손익을 마감하죠. 그게 7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79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어떤 분계를 써야 되냐면 80페이지 보시면 집합손익 26만 천이죠. 74만 5천에서 48만 4천을 빼면 26만 천입니다. 26만 천을 여기다 마저 더 채우면서 이렇게 걔를 어디로 보낸다? 이익잉여금 계정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잉여금 계정에다가 26만 천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게 7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78페이지. 78페이지가 아니고 80페이지에서 80페이지 보시면 결국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다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 계정을 봐보세요. 이익잉여금은 여기가 증가란 말이 자본이니까 왜 증가해요? 집합손익이죠. 이 집합손익이 결국 뭘 얘기해요? 당기순이익을 얘기해요. 당기순이익. 그럼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보세요. 이익잉여금 왜 감소하겠어요? 배당을 주면 감소하죠. 당기순이익 발생하면 증가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당기순 손실도 있어요. 당기순 손실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집합손익 계정이 된다. 집합손익 계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80페이지 보시면 거기 집합손익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자 이제 80페이지 가운데 보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자 80페이지 가보세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들은 임시계정과 달리 임시계정이 뭐라고 했죠? 수익비용이에요. 걔랑 달리 회계연도가 경과돼도 그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차변 혹은 대변 잔액이 다음 회계는 2월 되죠. 그 2월이란 말 동안 2월. 2월이 뭐예요? 내년도로 넘어간다. 2월이란 말 2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현금 계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자. 그럼 그 현금 계정은 역시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에 있는 거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게 현금 계정이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금 계정인데 언제 거냐면 2019년도 현금 계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190만 원이에요.
나간 돈이 얼마가 되냐면 나간 돈이 123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마감을 해도 다음과 같이 해야 돼요. 돈이 67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차기 2월. 이게 뭐 내년도로 67만 원을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금 계정인데 얘는 2020년 현금 노트예요. 거기 보면 전기 2월이죠. 전년도에 넘어온 현금이 얼마가 있다? 67만 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현금 계정 왼쪽이 190만 원. 오른쪽이 19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019년도 노트를 딱 덮고 얘를 창고에 넣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길 좀 더 해봐야 돼. 2020년도가 됐습니다. 자, 2020년도 현금은 67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야. 67만 원부터. 그리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냐면 100만 원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돈을 150만 원을 썼어요. 2020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 67만 원부터 출발했는데 돈이 100만 원 들어오고 15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 남지요? 17만 원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차기 2월. 얼마에? 17만 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써볼게요. 현금 노트인데 얘가 2021년 현금 노트예요. 여기 전기 2월. 얼마예요? 17만 원.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현금 계좌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한 거 얘가 필요하다고요. 왼쪽도 얼마에? 167만 원. 오른쪽도 167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기월이 뭐냐? 요게 기초라고요. 차기월이 뭐냐? 요게 기말이란 말이에요. 기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금은 차기월, 전기월, 차기월, 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모양을 잘 보시고 결국은 얘만 필요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증가 쪽에 기초가 나와요. 감소죠. 감소 쪽에 기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이렇게 돼요. 기초, 기말, 증가, 감소가 된다. 이게 바로 현금 계정을 마감한다. 현금 계정을 마감한다. 그래서 어디를 또 잠깐 보시냐면 우리 80페이지를 봐. 80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거기 차기월, 전기월 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어디가 똑같냐면 81페이지 가보세요. 8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보면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 거기 보시면 얼마냐면 24만 원 있죠. 그럼 뭐라 써야 돼? 차기월, 전기월. 위치가 똑같다고. 모양이. 선급 임차료, 단기 대여금, 미수이자, 소모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품 보증금까지가 차기월, 전기월의 위치가 뭐다? 다 똑같다는 뜻이. 이렇게. 자, 그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이자, 단기 차입금 세 개를 묶어 보세요. 걔는 차기월, 전기월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자, 만약에 내가 차입금이 있어요. 올해 국민은행에서 100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원을 상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0원 남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여기다. 차기 2월 30원. 그 다음에 이게 이만에 2019년도 차입금 계정이에요. 자, 이번에 차입금인데 2020년도예요. 그러면 전기 2월이죠. 전년도에 넘어온 차입금 30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 만약에 올해 예를 가지고 120원을 차입했어요. 이게 차입한 거죠. 차입금이 증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원을 상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50원이죠. 걔를 내년도로 보내요. 차기 2월 50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차입금인데 2021년도 거예요. 여기 전기 2월 5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왼쪽도 150, 오른쪽도 15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전기 2월 우리가 뭐라 불러? 기초라 부르죠. 차기 2월은 뭐라 불러? 기말이라 부르죠. 항상 계정은 어떻게 돼요? 기초, 기말, 증가, 감소가 되는 거죠. 기초, 기말, 증가, 감소. 항상 증가 쪽에 기초가 오고 감소 쪽에 기말이 온다. 감소 쪽에 기말이 온다.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냐면 이게 부채잖아요. 기초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매입 채무예요. 얘는 부채잖아요. 기초가 여기다 써야 된다. 근데 갑자기 질문, 선생님, 기초는 차변 아닌가요? 이건 자산이고요. 얘는 부채니까 기초가 어디로 와야 된다? 대변에 와야 돼. 기초가 대변에 와야 돼. 대변. 기초가 대변에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 기초, 기말, 증가, 감소라는 말. 그럼 매입 채무를 왜 증가? 매입하니까 증가하죠. 매입 채무를 왜 감소해? 돈을 지급하니까 감소하죠. 현금 지급이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딱딱 맞춰낼 수가 있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 계정 마감 모양이 똑같고 그다음 이익겸도 마찬가지죠. 82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자본금하고 이익겸 있는데 이익겸도 제가 마저 한번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익겸 계정이면 자본이잖아요. 증가 감소라고요. 여기가 뭐? 여기 기초. 여기 기말이 돼야 되죠.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이익겸 왜 증가해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니까 증가한다. 이익겸 왜 감소해요? 배당을 지급하니까 감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항목들을. 어렵지는 않습니다. 낯선 거죠. 익숙하지 않고. 낯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77페이지를 다시 가보세요. 77페이지. 자, 거기 계정의 마감이 나와 있죠. 계정의 마감. 자, 임시 계정은 수익 비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수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손익. 모든 수익은 집합손익 대변에.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차변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계, 이 마감 분계라고 하는 이거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런 이 손익 계정의 특징은 뭐냐? 내년도에 다시 0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정의 잔액을 다 0으로 만들어 준다가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의 특징은 뭐냐? 얘는 2월 돼야 돼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특징은 2월 된다. 내년도에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2월 된다. 그러니까 얘 현금 계정이다. 2019년도에 들어온 돈이 190만 원, 나간 돈이 123만 원이면 남은 돈이 얼마? 67만 원이죠. 그 67만 원을 내년도로 보내자. 내년도로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뭐냐?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이 모양이 되는 거고 어떤 새로운 계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게 이제 어떤 계정이 나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8페이지 잠깐 가. 108페이지. 보고만 다시 올 거예요. 108페이지 가 보시면 자, 거기 상품 계정 있죠. 가운데 좀 위에 보시면 거기 상품 계정이 상품.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 계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상품 계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이면 얘가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기말 증가 감소. 그럼 상품은 왜 증가해요? 사오니까 증가해요. 사오는 걸 뭐라 불러요? 매입이라고 한다. 상품은 왜 감소해요? 판매하죠. 판매할 때 비용이 되고 그 비용 이름이 매출 원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상품 계정. 상품 계정 어떻게 되세요? 기초, 기말, 증가, 감소죠.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상품 왜 증가해요? 사오니까 증가한다. 상품 왜 팔니까 감소하죠? 팔 때 비용 처리 때 그 비용 이름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된다. 비용의 이름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좀 위에 보시면 거기 상품 계정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품 계정 그거를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손익을 봤고요. 이제 83페이지 가보세요. 83페이지. 재무제표 작성인데 자, 얘는 뭐냐 먼저 손익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83페이지에 있는 그 손익계산서가 보고식 손익계산서예요. 수익을 쓰고 밑에 비용 쓰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계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적은 게 뭐냐면 이 집합손익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자, 여기 IS인데 이 IS는 뭐냐면 계정식이에요. 계정식. 그러면 모든 수익은 오른쪽에 적혀야 돼요.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용역 수익. 여기 얼마냐면 74만 원 맞죠? 74만 원. 그다음에 이자 수익 5천 원. 그다음에 모든 비용은 다 집합손익 차변에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비용이 6가지가 있다고 했죠. 6가지. 그 6가지가 쭉 다 있어요. 급여, 관리비, 임차료,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그래서 그게 총 얼마냐면 48만 4천이에요. 그럼 대차가 안 맞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죠. 올해 벌어들인 이익 26만 1천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각 계정에 잔액을 다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현금 계정, 매출채권, 선금인차료.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걸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돼요. 몇 가지만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선금임차료. 그럼 차변적 2만 원이죠. 선금임차료 얼마 적혀야 돼? 2만 원 적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소모품. 여기 볼까요?
소모품. 소모품 원래 차변자리 4만 원이죠. 재무상태표 얼마가 적힌다? 4만 원이 적혀야 된다. 또는 밑에 보면 비품 있죠? 15만 원. 차변자리 15만 원이죠. 재무상태표에 15만 원 적힌다. 뭐 계정을 굳이 마감하자면 이렇게 차기 2월 15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품이 얼마부터 출발한다? 15만 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임차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합손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집합손익하고 나서 여기다 10만 원.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차변에. 임차료 계정은 마감된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복습하면서. 여기 소모품비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다가 집합손익,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6만 원을 채우면서 여기 집합손익이지 여기다가 6만 원을 채운다. 계정 마감되는 거. 감가사피 여기 9만 원 채운다. 여기다 9만 원 채운다. 공간이 남길래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남길래. 이런 과정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몸에 체득.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1년에 한 운전할 때 한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4만 6천 킬로인가?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 한 바퀴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막 운전을 하면 생각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불은 드는 거예요. 내가 운전 한 10년 쉬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핸들 잡으면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막 차 몰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동안 뭐 쉰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회계도 뭐냐면 처음에 뭔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에너지를 막 쏟아 넣어줘야 돼요. 회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막 수업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뭐 1시간씩 그러면 안 돼요. 회계는 몰아서 들어야 돼요. 한꺼번에. 마치 막 영화 막 재밌는 거보다 나 몰아서 막 못 봤던 영화 막 봐야지. 그치? 그때 느낌으로 쫙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기간 있잖아요. 겨울 방학 때. 그죠?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뭐 다른 거 극장에 안 가고 그때는 막 비디오 테이프 막 이런 것만 봐도 막 옛날에 막 재미있는 거 이렇게 못 봤던 것들 그런 거 보는 게 제일 이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그 순간 같아요. 아무튼 그거 보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85페이지 가 보세요. 자 85페이지 가 보시면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각 계정과 재무제표 연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 자산 계정이죠. 거기서 하나 써보세요. 만약에 현금 계정이면 증가가 얼마예요? 190만 원. 감소가 얼마예요? 123만 원. 그래서 걔는 차변 잔액이 67만 원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적힌다. 그게 결론이에요. 부채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가가 오른쪽, 감소가 왼쪽. 그럼 얘는 대변 잔액 나오죠. 재무상태표 대변에 적힌다. 거기 자본 계정 남아 있는데 걔는 이제 집합손익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 수익의 취소는 차변이죠. 그럼 수익은 대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손익 대변에 간다. 이런 뜻이고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가야 돼? 집합손익 차변에 간다. 그럼 집합손익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집합손익 어디로 보내요? 거기 자본인데 자본 계정에 써보세요. 그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손익은 다 어디로 집결한다?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집결한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뭐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소모품비가 있죠? 어디냐면 이쪽 거를 생각하시면서 소모품비 계정을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모품비가 있는데 날짜를 봐보세요. 3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걔는 뭐냐면 여기 써볼게요. 이게 소모품비 비용이니까 3월 1일 날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러면 얘는 붕괴가 이거라고요. 현금이 20만 원 나가면서 얘를 뭘로 쓴 거예요? 소모품비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2월 31일 날 소모품 8만 원이죠. 그럼 걔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소모품 8만 그 여기다가 소모품비를 취소한 거죠. 여기 8만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소모품비가 차변 잔액이 12만 원이니까 비용이 12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용이 12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손익계산에 계산되는 소모품비는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12만 원. 8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모품비 써놓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수정 분계로다가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8만 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용의 잔액이 얼마가 된다? 12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제가 마저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모품비 12만 원 쓰면서 뭐라 써요? 여기다 집합손익이죠. 집합손익 12만 원. 다 글씨 보이죠, 여러분? 글씨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집합손익 아니에요?
여기다 12만 원 마저 채우면서 계정이 마감되고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집합손익이 IS라고 제가 했으니까 소모품비는 얼마예요? 12만 원인 거죠. 소모품비는 얼마가 된다? 12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1번 보세요. 단기 소모품 구입액 20만 원. 그게 1번 지문이 예지요. 그다음 2번 소모품 사용액은 12만 원이다. 그게 차변 잔액.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그다음에 3번 미사용액은 8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수정분계 지문에서 이게 미사용액이 된다. 8만 원.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 비용의 취소. 왜 취소했어요? 사용 안 했으니까 비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예제 1번을 이제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서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예제 1번이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당연히 풀려야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이 당연히 풀려야겠다. 근데 사실 뭐라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노력을 하시고 이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사실 짜증나요. 얘가 근데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6페이지 익힌 문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회계 순환 과정이죠.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고 거기 넘버링 해놨잖아요. 분계하고 전계하고 그 다음에 수정 분계하고 전계하고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 사이에 뭐도 있냐면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번 분계장의 기능이죠. 분계장은 뭐예요? 상황 일지처럼 각 상황이 각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요. 거래 효과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차변대변 다 써놨으니까. 그냥 계정 기입 시 전개할 때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다이렉트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분계를 한번 적고 전개하는 게 좋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류 발생 시 그 추적을 쉽게 합니다. 자, 3번 시산표는 무엇이냐? 걔는 뭐냐면 각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합쳐놓은 거를 시산표라고 하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4번 수정 분계란 무엇이냐? 걔는 뭐예요?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나눈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사형분, 미사형분, 기간 경과분, 미경과 이렇게 나누는 과정 있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수정 분계라고 하고 밑에 수정 분계 유형 중에서 우리는 현재 5가지를 배웠어요. 선시 항목이죠. 선수수익, 그다음 그 밑에 선급 비용이지. 얘를 뭐라 불러요? 써놓으세요. 이연.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얘를 뭐라 한다? 발생이라고 하고 우리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배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에 가서는 뭘 배우냐면은 거기 이제 매출원가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계정은 뭐냐? 걔는 손익 계정이죠. 수익 비용은 우리가 임시 계정이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내년도에는 0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계정 잔액이 2월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집합 손익 계정이 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7번 임시 계정의 마감 절차 어떻게 하냐? 모든 수익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합 손익 대변으로 가야 돼요. 모든 비용은 다 어디로 가요? 집합 손익 차변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임시 계정의 마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놨습니다. 모든 수익은 어디로 간다? 집합 손익 대변에.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간다? 집합손익 차변으로 간다. 그럼 집합손익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럼 집합손익을 어디로 보내야 돼? 마감하면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 계정도 제가 그렸었고요. 그럼 집합손익 계정의 성격은 뭐예요? 얘는 수익 비용을 마감하기 위한 임시 계정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2월 되면 돼야 안 된다. 내년도에도 집합손익은 0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은 어떻게 된다? 차기월, 전기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면 기초기말이 어디 나와야 돼? 일로 나와야 돼요. 여기 증가 감소. 만약에 이게 부채 계정이에요. 그럼 어디 가야 돼? 기초기말. 여기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기초를 전기월. 기말을 뭐라고? 차기월. 내년도로 넘겨라. 전기월은 뭐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기말의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부채할 때 여기다 기초를 쓰면 갑자기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로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를 잘못 쓰면 기초가 부족한 거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의 첫 번째 고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